네, 이제 사회 제1과목 대교연계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 서멀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멀럭스, 우리 열정 럭스라고 얘기하죠. 고운의 조건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3번 보면 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O 생성량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O 생성량은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는 무조건 온도가 높으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은 CO2. CO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면 대기 중에 CO2는 바다에 많은 양이 흡수되나 식물에게 흡수되는 양보다는 적다라고 하는데 많죠. 이 가장 많은 CO2의 흡수원이 바다가 되겠습니다. 약 25%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스토커스 직경을 정의한 것은 옳은 것은 스토커스 직경. 우리 스토커스 직경 나오면 이제 공기 역학적 직경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 3번의 답은 보면 4번. 구형이 아닌 입자의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같은 구형 입자의 직경.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밀도가 같다. 침강 속도도 같고 밀도가 같으면 스토커스 직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슷한 공기 역학적 직경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침강 속도는 같고 이 밀도가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단위 밀도라는 얘기를 씁니다. 단위 밀도. 즉 1g/cm 세제곱센치. 그러니까 속도가 같고 단위 밀도면 공기 역학적 직경이고요. 스토커스 직경은 속도가 같고 밀도가 같다면 스토커스 직경이에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파스킬의 대기 안정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기 안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면 1번 보면 낮에는 풍속이 약할수록 일사량이 강할수록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하는데, 대기가 안정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합니다. 일사량이 강할수록 불안정하고요.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급을 나눌 때 A부터 F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죠. 자, 5번. 다음은 이제 바람장미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바람장미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바람장미에서 풍향 중 주풍 가장 많이 바람이 부는 그런 주풍은 막대의 뭐뭇으로 표시되며 라고 되는데, 막대의 이제 길이로 표기가 되고 가장 길게, 주풍이니까 가장 길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풍속은 막대의 굵기로 표시돼야 한다. 풍속이 0.2m/s 이하일 때를 우리가 정온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NO2 이산화질소의 광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식이다. 기억 니을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보면 이게 햇빛이거든요. 햇빛에 의해서 뭐가 쪼개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이 쪼개지지 않는 NO는 답이 안 되니까 NO2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NO2가 들어가고 쪼개져서 니은 NO로 나오겠죠. 그래서 NO 똑같네요. 똑같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산소 원자가 뭐랑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산소 분자랑 반응해서 오존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이 산소 분자, 그 다음에 니을이 오존. 답이 그럼 이제 2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부피가 3,500m 삼승이고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오염물질이 분당 60mg씩 배출되고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한 이 물질의 평균 농도가 10mg/m 삼승이라면 1시간 이후에 작업장의 평균 농도는 얼마인가? 상자 모델을 적용하라고 했고요. 작업 시작 전후의 온도 및 압력 조건은 동일하다라는 그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농도가 쌓였느냐? 그거 더하기 그 최초에 있었던 농도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시간 동안에 쌓아진 먼지 농도를 이제 구하고자 하면
우리가 60mg per 분당 60mg씩 먼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는데 얘를 1시간이니까 60분이죠. 60분 동안 우리가 하면 분 지어주고, 이때 이 전체 용적이 3,500m/s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시간 동안 그 쌓인 먼지 농도는 1.02mg/m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농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하는 최종 농도는 처음에 쌓였던 초기 농도 값이 10,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쌓인 게 1.02, 그러니까 11.02mg/m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각 오염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옳지 않는 것은, 자, 오염물질 옳지 않는 것. 자, 8번에 보면 4번. 자, 불화수소는 수용액과 에테르 등의 유기용매에 잘 녹으며 무수 불화수소는 약산성의 물질이다 했는데, 불화수소는 HF는 다른 흘러가는 수소랑 다르게 유기용매에 잘 녹는 게 아니라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무수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요. 그래서 유기용매에 잘 녹는 게 아니라 물에 잘 녹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대기 내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체류 시간 순서로 옳은 것은, 보면 이제 역시 이거는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될 수 있는데 자주 출제하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산화질소 CO2, CO, SO2로 순으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고요. 10번. 다음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으로 옳게 된 것은 라고 보면, 자, 오존층은 비엔나죠.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자, 비엔나 같은 건 오존층 보호를 위한 거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는 그런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몬트리올은 오존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다운워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다운워시는 3번 굴뚝 아래로 오염물질이 휘날리며 굴뚝 밑 부분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다운워시, 세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랑 비슷한 게 이제 다운 드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 드래프트는 세류 현상, 다운워시가 굴뚝이었다면, 굴뚝에서 이렇게 굴뚝 밑으로 떨어지는 게 다운워시라면, 다운 드래프트는 굴뚝이 아니라 굴뚝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 아래로 오염물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다운 드래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굴뚝 옆은 다운워시, 건물은 다운 드래프트.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수용 모델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용 모델하고 분산 모델로 크게 우리가 모델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2번에 1번 보면 광학 현미경은 입경이 0.01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만을 대상으로 먼지의 형상, 모양 및 빛과 색깔별로 오염을 구별할 수 있고 미숙련 경험자도 쉽게 분석 가능하다 했는데,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진짜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먼지의 형상이나 모양,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대기 오염물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분산 모델. 아까는 우리가 수용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분산 모델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13번에 보면 4번.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정,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나 미래 예측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게 분산 모델이에요. 미래 예측이 어려운 게 바로 이제 수용 모델이죠. 그러니까 분산 모델은 여기 오염원에 대한 어떤 기업, 발생량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수용점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를 판단하는 게 분산 모델이라면, 수용 모델은
이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거꾸로 많은 오염원들이 있는데 오염원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수형 모델은 미래 예측이 어렵습니다. 분산 모델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성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면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성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전열성, 내야성, 단열성, 화학적 불활성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던 부분인데 흡수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인장성이 저면 안 되겠죠. 고가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중 건물에 사용되는 대리석, 시멘트 등을 불식시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산성비의 가장 큰 용량을 산성비, 밀질. 그러면 삭스 아니면 낙스가 되겠죠. 여기서 자, 낙스 아니면 삭스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삭스의 대표적인 SO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 자, 지표면의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오존 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광학 스모그란 얘기죠. 광학 스모그는 역시 얘기했듯이 질소산화물하고 탄화수소 그 중에서도 휘발성이 강한 VOC가 햇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존이나 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1번 CO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다음 중 밀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옳은 것은 자, 3번 보면 아니 2번 보면 염화수소는 플라스틱공업, 소다공업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젤 차량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납이 주로 배출된다가 아니라 디젤 차량은 낙스랑 매연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요. 탄소의 순환에서 가장 큰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은 대기가 아니라 바다 또는 해양이 되겠고요. 불순은 제한 상태에서 단분자로 존재하며 활성탄 제조공정, 연소공정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라는 게 아니라 불순은 반도체 생산 공정이나 알루미늄 생산 공정에서 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답은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인데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대기가 불안정, 난류가 심하다. 이때의 연기의 확산 형태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난류가 심하다 하는 것들은 바로 환상형, 바로 이제 이런 루핑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에 답 2번이고요. 이런 부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한 역전, 되게 매우 안정할 때 우리가 부채형을 쓴다 그러죠. 자,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광학 반응으로 생산되는 오염 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걸 물은 건 2차 오염 물질이냐 1차 오염 물질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톤, 펜,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은 2차 오염 물질로서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염화불화탄소, CFC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존층 파괴 물질이죠. 자, 이건 1차 오염 물질이고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인데요. LA 스모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여러분 항상 비교되는 게 런던 스모그랑 LA 스모그를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스모그라는 결과는 똑같았는데 모든 거 뭐 원인 물질부터 발생되는 시점, 그다음에 그때 온도, 습도, 그다음에 결과치까지도 다 틀린 게 바로 런던하고 LA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상당히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LA 스모그는 복사 역전이 아니라 침강 역전입니다. 침강. 자, 복사 역전은 런던 스모그에 해당이 되는 거, LA 스모그는 산화 반응이고 런던 스모그는 환원 반응이고, 자, 런던 스모그에 비해서 얘는 습도가 강하고 습도가 약하고 겨울에 일어났고 낮에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났고 낮에 일어났고 뭐 이런 얘는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죽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스모그가 나타나는 건 똑같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잘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